비구름은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를 지나 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장마가 끝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기상 정보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인천 네, 강화군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비 상황 어떨까요? 일단 어제 많은 비를 뿌렸던 구름들이 동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번 비 특징을 간단하게 들어보면 이번 비는 이동하는 저기압이 뿌린 비죠. 보통 장맛비는 정체전선이라고 해서 한 곳에 이게 비구름이 머무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비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태풍이 약해서 생긴 저기압이 이동하면서 비를 뿌렸기 때문에 강한 비가 집중됐던 시간대에 비가 동쪽으로 좀 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를 좀 막았던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비구름이 중심이 이미 이제 완전히 동쪽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오늘은 비가 좀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또 이제 비가 예보가 되어 있어요. 내일 이제 제주도 그리고 전라권부터 비가 시작되고 모레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지난 일요일쯤에나 전국적으로 비구름이 다시 올라오면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비가 내릴 때마다 국지적인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비가 내리는 패턴을 보면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이제 집중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제의 경우에는 이제 비구름의 중심이 지나는 시간이 공교롭게도 밤이 됐어요. 그래서 10시 전후로 해서 아주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 밤에 비가 집중되는 현상은 밤에 비가 많이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더 형성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낮보다는 수증기가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커지고 그리고 강하게 불안정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불안정이 심해진다는 얘기는 강한 상승 기류로 인해서 비구름이 크게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밤에는 두 가지 조건 그리고 주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수증기 양이 늘어나면서 비구름이 크게 발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기상청이 오늘까지는 강풍이 이어질 거라면서 주의를 당부했는데 강한 바람이 부는 원인은 뭡니까? 바람이 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자면 물살이 빠른 것과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계곡이 이게 낙차가 크면 크게 떨어지잖아요. 강하게. 그래서 바람도 주변 공기와의 기압차가 커지면 그러니까 기울기가 커지면 강한 기류, 강한 바람, 강한 공기들이 흘러가게 되고 이 흘러가는 공기가 바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변의 공기와 기압차가 어느 정도 큰지 적은지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번에 발달한 저기압이 지났지 않습니까? 태풍이라는 것이 굉장히 발달한 저기압이기 때문에 주변보다 아주 기압이 낮은데 그것이 이제 태풍은 아니지만 태풍에 준하는 그런 저기압으로 발달할 경우에는 주변하고 기압차가 커지기 때문에 바람이 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충남 해안가에는 초속 30m의 강풍이 불기도 했더라고요. 오늘까지 강한 바람이 계속된다고 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좀 주의하고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어제 강한 바람 때문에 이제 풍랑주의보하고 강풍주의보가 같이 이제 발효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런 강풍주의보가 동쪽으로 좀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해안 쪽에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는데 바람이 불면 일차적으로 바람이 영향을 주는 시설물들이 있겠죠. 뭐 비닐하우스라든지 아니면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꼼꼼히 점검을 해주시고 문제는 이제 2차 피해죠. 바람이 강해지면 이런 좀 느슨해진 뭐 시설물들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 떨어져 나가는 시설물들이 바람에 날리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러니까 자동차에도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주변에 혹시 바람이 약한 시설물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산림청이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로 상향했는데요. 최근에 계속 비가 많이 온 만큼 물을 많이 머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큰 피해를 가져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산사태인데요. 산사태의 조짐은 평소와 다른 것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소리가 들린다든지 아니면 뿌리가 뽑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장마철 초기보다는 이제 중기나 후기로 가면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적은 양의 비로도 휩쓸려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이 산사태에 취약한 곳인지 아닌지를 미리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번에 비가 이제 밤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밤에 집중되면 사실은 대피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 상황을 점검하셔서 자기가 좀 위험지대가 있다 그러면 미리 대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중에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전해드리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풍랑주의보 등으로 통제됐던 선박 운항이 대부분 재개됐다라는 소식입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오늘 운항이 예정된 전국 99개 항로 가운데 운항이 통제된 항로는 어제 40여 개에서 9개로 줄었습니다. 항로 통제로 발이 묶인 선박은 모두 10척으로 어제 50여 척보다 완화됐습니다. 네, 어제 15개 항로 가운데 13개 항로 운항이 중단됐던 인천항은 오늘 인천과 백령도 사이 뱃길을 제외한 14개 항로가 정상 운행합니다. 그리고 항로가 전면 통제됐던 보령항은 오늘 운항이 예정된 6개 항로와 선박 모두 통제가 풀렸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상과 남해 서부해상 등은 오늘 오전까지, 남해 동부해상 등은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일부 운항은 좀 중단이 된 상태니까 이용하실 분들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계속 질문 좀 이어가 보면 비가 그친 뒤에 이제 폭염과 장맛비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장마는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될까요? 장마철의 종료 시점은 참 예상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 최근 이제 한 5, 6년 장마의 통계를 보면 매해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난해만 해도 비가 조금밖에 내리지 않고 또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긴 했는데 올해도 장마가 좀 늦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국민들은 늦게 시작한 장마가 늦게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오래 이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장마가 끝나려면은 우리나라의 그 지난주에 폭염을 가져왔던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더운 공기가 정체 전선을 북쪽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보통 일반적으로 7월 말쯤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 가능성은 7월 말쯤이면 이제 장마가 물러갈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그 우리나라를 둘러싼 기압계가 평소와 좀 다르기 때문에 꼭 그런 식으로 장마가 끝난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기 쉽지는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실 장마철에서 예전에 뭐 장마철에만 비가 집중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장마철이 끝나도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름이 끝날 때까지는 폭염과 폭우가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대비를 다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더위 전망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온열 질환자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 여름 계속해서 이렇게 더울까요? 지구가 지금 더워져 있는 상태죠. 특히 이제 해수면 온도, 그러니까 바다가 좀 뜨거워진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동쪽 바다는 평년에 비해서 한 2, 3도 정도 지금 수온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바다가 뜨거워지면 결국 많은 수증기들을 내뿜게 되고 이 수증기가 많아지면 참 견디기 힘든 그런 더위가 오죠. 우리가 열대야도 견디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밤의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건데 이 떨어지지 않는 기온의 원인이 바로 이 습기입니다. 그래서 습기가 많아지면 결국 여름 내내 찜통더위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어지는데 지금 전 세계 바다의 온도를 보면 평년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지금 뜨거운 바다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다, 특히 이제 엘니뇨라고 하죠. 태평양의 중앙 정도인데 여기에 이제 기온이 해수면 온도가 크게 오르면 열 공급이 이제 더 커지는 것이죠. 현재 잠깐 보니까요. 7월 초에 한 2도 이상 올라갔더라고요. 보통 이제 2도 이상 올라가면 슈퍼 엘니뇨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분석인지 있는데 그래서 슈퍼 엘니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 엘니뇨는 시작이 되면 보통 한 8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는 이런 엘니뇨가 이어지고 문제는 엘니뇨가 발달한 그 다음 해에 기온이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내년에는 경험하기 힘든,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폭염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친 태풍이 없었는데 올해는 태풍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이번에 많은 비가 내렸던 것이 이제 중국에 상륙한 태풍 바비에서 변질된 저기압이 영향을 준 것인데요. 태풍이 이렇게 중국으로 들어간 이유가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으면서 태풍을 조금 밀어내는 것이거든요. 북태평양 고기압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여름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아주 큰 공기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움직임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특히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주고 또 서쪽으로 크게 확장하면 태풍이 올라올 수가 없죠. 지난해 이제 이런 경험을 했는데 올해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들이 흩어지고 또는 뒤로 물러나고 하면 태풍의 길이 우리나라 쪽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태풍의 길이 열리면 태풍이 오게 되면 연속으로 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해에 태풍이 올라오지 않았던 상황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태풍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태풍이 영향을 주는 시기는 예전에는 이제 9월까지 주로 영향을 줬는데 최근에 10월 초까지도 영향이 좀 늦춰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름이 길어지면서. 그러니까 10월 초까지는 태풍이 올라올 수 있고 올해는 강한 태풍이 올라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 정도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